사실 우리 기초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함수 단원이에요. 함수 단원. 그러니까 여기만 사실 잘 해도 돼요. 여기만. 여기는 뭐 내용을 거의 안 줄였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자, 이제 5-1 함수. 그러니까 거의 기초편에 70% 이상의 내용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함수 내용이. 자, 보시면 우리 함수는 이제 첫 번째, 우리 함수의 변형 먼저 생각해봐요. 변형. 이 변형이 뭐냐? 우리 함수가 F인데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X에서 Y로 바뀌었다는 거지. 알듯이. 그러니까 이런 함수에서 우리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함수야. 알겠죠? 이런 거 우리가 수도형이라 하거든요. 한정적이야. 1, 2, 3밖에 없죠. X의 집합인, 그러니까 X가 집합인데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자, 그러면 1을 대응시킬 수 있는데 어딜로? C로 대응시킨 거야, 지금. 그 다음에 2도 대응시킬 수 있는데 Y에 있는 집합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데 2는 B로. 그 다음 3은 A로 대응시킨 함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는 이런 대응 관계 있죠. 이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X의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는 함수. 왜냐면 X에서 Y로 변한 함수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정의역이 뭐냐? X 집합을 함수 F의 정의역이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바뀌는 대상이 되는 거 있죠? 1, 2, 3. 요거의 집합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X 값이 정의역이다. 함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X, Y로 표현했잖아. 함수를 보통. 자, 이게 됐죠, 이거. 정의역.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공역. 이제 공역은 뭐예요? Y의 집합을 함수 F의 공역이라 한다. 이 Y의 집합 이 자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가 공역이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 이거 자체가 공역. 자, 그럼 공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D는 대응이 안 돼 있죠. 맞아요? D는 대응이 안 돼 있는데 이 대응이 안 돼 있는 것도 공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일단 Y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공역은 A, B, C, D 이 전체의 집합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공역의 원소는 4개가 되겠죠. 이런 함수에서는. 됐어? 근데 우리 공역이랑 치역이랑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치역은 뭐냐면 X의 임의의 원소 이 스몰 x의 함수값. 그러니까 이제 대응됐을 때 이 값들을 함수값이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은 C고 2의 함수값은 B고 3의 함수값은 A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요 함수값 fx의 집합을 치역이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대응되는 숫자들 있죠. 이 대응 안 된 거 빼고 이 실제로 대응되는 그 숫자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한다? 치역이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 안 되는 거 빼고. 알겠어요? 아, 그래서 공역은 전체고 y값 전체고 치역은 대응되는 y값들의 집합만 치역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차이 구별되죠? 아, 공역은 전체, 치역은 대응되는 것들만. 되지?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우리 2번 넘어가서 이제 함수의 종류 볼게요. 함수의 종류. 그러니까 이 종류도 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용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1대1 함수 이런 용어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알아둬야 돼요. 단사함수. 자, 단사함수가 우리 고등학교 용어로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뭐냐? 우리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x1하고 x2 요게 어떻게 돼 있어요? x의 원소라는 거죠? 맞아요? 이 정의역에 속해 있는 원소라는 거야. 맞죠? 아, 근데 이제 어떤 원소? 서로 다른 원소. 그러니까 조건이죠. 서로 다를 때 x1하고 x2가 서로 다를 때 뭘 만족해야 되냐? 단사함수이려면 함수값으로 하는 건데 이 함수값 두 개가 x1일 때 함수값, x2일 때 함수값 서로 두 개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x값이 서로 다를 때 함수값도 서로 다른 형태면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수도형으로 이해를 더 도와볼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제가 한번 원소 3개짜리 해볼게요. 원소 3개짜리. 여긴 a, b, c. 여기도 1, 2, 3이라 할까? 자, 그럼 만약에 1을 2로 대응시키고 2는 1로 대응시키고 3도 2로 대응시켜 볼게. 이런 거는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1하고 3 다르죠? 서로 다른 x값의 함수값이 어때? 2로 같잖아. 함수값이 2로 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지? 1대1 함수. 요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우리가 또 단사함수라고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수도형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x고 그다음에 여긴 y. 1, 2, 3. 자, 이것도 함수 f라고 g라고 해볼까? 얘는 좀 다른 모양으로. 1을 1로 대응시키고 2는 3으로, 3은 2로. 이러면 1대1 돼요, 안 돼요? 되지. 왜냐면 x값 서로 다를 때 y값도 다 다르니까. 됐지? 그래서 이제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사함수고. 단사함수도 되는 거고, 결국. 됐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1대1 함수. 알겠지? 1대1 대응이랑 좀 구별해야 되는데 1대1 함수예요, 결국.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나오는 거구나. x값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값으로 대응되면 그거는 1대1 대응이 아니구나. 이해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은 무슨 함수? 전사함수. 전사함수는 또 용어가 있어. 위로의 함수라고 돼요. 위로의 함수. 처음 들어봤지? 이게 뭐 좀 한글 말, 한자 말 같은데, 몰라.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전사함수가 위로의 함수라고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뭐냐면, 우리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우리 치역과 뭐가 같은 함수? 치역하고 공역이 이제 같은 함수를 우리가 전사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 여러분들 단사함수가 아니죠? 이거 전사함수 돼요? 전사함수 될까? 돼야 안 돼? 전사함수. 안 되지. 왜? 공역은 1, 2, 3. 치역은 뭐밖에 안 돼? 1, 2밖에 안 되죠. 3은 대응 안 됐으니까.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사 함수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요놈 이거 전사함수 돼 안 돼? 얘는 되지. 왜냐면 공역도 1, 2, 3, 치역도 1, 2, 3 다 대응됐으니까 공역도 1, 2, 3이네. 치역도 1, 2, 3.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전사함수 되는 거지. 차이점 알겠어요? 이렇게 공역에 대응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전사가 아니다. 이렇게 싹 다 대응이 돼야지만 전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값에 있는 집합에 그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돼야지만 전사함수가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됐지? 자, 이게 전사함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 또 전단사함수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단사함수. 요거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뭐이고?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 전사함수. 그러니까 단사함수라고 해야 되죠. 단사이고 전사. 그러니까 전사, 단사를 다 성립을 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사함수라고도 하는 거야. 전단사함수. 전사, 단사를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1대1 대응 되겠어요? 1대1 대응 안 되지. 왜냐? 1대1도 안 되고 단사도 안 되거든. 근데 얘는 1대1 대응 돼? 되죠. 왜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전사 함수이기도 하니까. 이해됐죠? 근데 한번 이런 것도 좀 볼까? 그러니까 이게 H. 이번에는 이 Y 원소를 한 4개로 해볼게요. 1, 2, 3, 4. 그러면 1, 2, 3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은 이거는 1대1 함수 돼야 안 돼요? 1대1 함수. 요거 되지. 그쵸?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됐잖아. 그러면 1대1 함수 되고. 근데 전사 돼 안 돼? 전사 함수는 안 되지. 4가 대응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이런 거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왜냐? 4가 대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1대1 함수여도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하고 대응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에 전사 조건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1대1 대응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긴 하지만 1대1 함수긴 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 참고할 수 있겠지? 자,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되고 그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싹 다 대응되어 있는 이런 형태만. 알겠죠? 전사인 형태만 된다. 자, 그래서 구별해 두시고 우리 기출 20번이죠? 20번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함수 요 기본적인 전사 단사 여기에 대해서 시험 나오면은 좀 어렵게 나와. 한번 요거 보세요. 좀 쉽진 않을 거야. 자, 우리 20번 봤어요? 자, 20번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게 15년도 국민대 나온 문제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막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국민대가 좀 시험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학과하고 물리학과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수학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를 안 봐. 그 학과는 두 개 학과만. 거기는 이제 수학 25문제 나와요. 그리고 다른 학과 있죠. 공대. 일반적인 공대하고 다른 자연계열. 거기는 이제 영어도 봐요. 근데 이제 25문제가 아니라 15문제 나와. 그러니까 수학과하고 물리학과만 10문제가 추가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거기에 속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공대에서는 안 나왔던 문제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중요도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거기 수학과 막 입실론 델타하고 막 이런 것도 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요. 더. 알겠지? 근데 뭐 거기 안 쓸 거면 이런 문제 뭐 볼 리가 없는 거지 사실. 알겠어요? 자, 한번 그런 거 참고 일단 하시고 다음 명제 중 거짓인 거 모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OX 판단 문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한번 보죠. 기억은 우리 함수 f에 대해 공역이 모든 원소들이 정역의 어떤 원소에 상이 되면 f는 전사함수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어. 공역의 모든 원소들이 정역의 어떤 원소에 상이래, 상.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뭐냐면 대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 막 그 상이 맺혔다고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빈 막 이런 거에서. 그거야, 바로. 알겠죠? 자, 그래서 공역의 모든 원소들이 결국은 정역의 어떤 원소들의 대응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네. 맞죠? 아, 그럼 전사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됐지? 자, 니은은 이제 함수 f에 대해 정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어떤 상을 가지면 f는 전사함수이다. 이거 맞아요? 이건 안 되지. 공역에 어떤 상이라 나와 있잖아. 어떤 상은 뭔가를 좀 포함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일부만 포함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아, 그래서 얘 때문에 이 전사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함수 f에 x의 모든 원소가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면 f는 단사함수이다. 맞아요? 모든 원소가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된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요. 뭔가 디귿은 안 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거든. 아까 뭐 수도형 좀 그려보면은 1, 2, 3 y 1, 2, 3. 그러니까 이게 f라고 하면은 뭐 1, 2, 3이 다 1로 대응돼도 되잖아. 이런 거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거든. 1, 2, 3 함수값이 다 1인 거. 맞죠? 그러니까 y의 단 하나의 원소 대응되는 게 이런 형태잖아. 결국 이 y의 단 하나 얘만 대응되는 거야. 그 이런 건 당연히 단수함수가 될 수가 없죠. 맞아요? x값 서로 다른데 y값은 다 같으니까. 아, 그래서 디귿은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됐지? 단사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리을이 좀 어려웠는데, 리을은 우리 아직 저 합성함수 뒤에서 좀 할 거거든요, 바로. 근데 좀 먼저 나온 거라 보시면 돼. 그래서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그 다음 g가 y에서 z로 가는. 근데 이게 합성이에요, 합성. 합성. 요거 이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단사함수이면 f도 단사함수인지 물어본 거예요. 사실 리을이 제일 어렵지. 나머지는 쉽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차관이 안 됐지, 이게. 이게 좀 어려웠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모양을. 이것도 일단 수도형으로 생각해 볼게. 그래야지 이해될 거예요. 그럼 여기 1, 2, 3. 좀. 자, 1, 2, 3. 그 다음에 y. y도 1, 2, 3. 자, 그 다음에 z.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제가 3개를 하는 이유가 막 2개로 하면 좀 너무 적고 좀 4개는 너무 많고, 그래서 3개가 딱 적당해서 3개로 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해하기에. 자, 그래서 요거 함수를 f, 요 함수를 g라고 할 수 있죠. 그 합성함수 이따 나오는데 x에서 z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요 함수 있잖아. 이 함수를 우리가 g 합성 f라고 해요. 일단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이거 이따 그림도 나와. 자,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고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모양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이제 합성함수가 단사함수래. 근데 합성함수가 단사함수인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기가 어때요? 좀 까다롭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뭐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 y를 봐야 돼. 그러니까 f하고 g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합성함수는. 그래서 이게 단사함수인 조건은 좀 어렵지. 생각하기가. 맞아요? 근데 이 결론은 좀 생각하긴 괜찮지. f가 단사함수인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뭘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맨 처음 시간 좀 있던 학생들은 배웠던 거 있는데, 명제에서 조건이 어려워. 결과는 쉽지. 근데 우리 조건하고 결과를 바꿔주는 게 있었어, 명제에서. 기억나? 뭐? 대우. 맞아요? 대우. 이런 상황에서 대우 쓰는 거야. 조건이 어려우니까 결과가 쉽고. 알겠어요?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학생 좀 있죠? 이게 좀 했었는데, 우리 명제의 대우라는 게 있어. 대우. 그러니까 대우는 뭐냐면 이제 역시키고 이까지 시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바꾸고 그 부정까지 붙여준 거. 이게 대우예요. 좀 고등학교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결과였잖아. 근데 이제 f가 단사함수가 아니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저 조건에 이제 부정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f가 단사 이제 아닐 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제 내용이야, 이게. 그 다음에 결과는 뭐야? G 합성 F가 단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결과로 확인하면 돼. 이게 맞으면은 대우가 참인 거니까 원래 명제도 참인 거죠. 그러니까 대우하고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같아. 기억나? 응. 자,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쉽거든. F가 단사가 아닌 거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2가 3으로 대응, 3이 2로 대응이면 단사지. 맞아요? 그건 이 조건에 안 맞잖아. 이 조건에 맞는 거는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단사 아니죠? 그치? 그럼 이제 Y가 Z로 가는 건 없어. 자유로워, 얘는. 조건에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아무거나 다 생각해봐도 돼. 근데 Y가 어쨌든 뭔가로 대응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2라는 걸로 대응될 수, 3으로 대응, 1로 대응될 수도 있고. 자유로우니까 그냥 뭐 2로 대응시켜볼까?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얘가 뭐 2로 다 대응됐건 뭐 1하고 3으로 대응됐건. G를 이제 단사로 생각을 해도 뭐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뭐야?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가는 거. 그럼 1이 어디로 대응돼? 1을 거쳤다가 2로 대응. 2도 1을 거쳤다가 2로 대응. 그럼 합성함수 단사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X 값이 다를 때 Y 값은 2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Y가 어딜로 대응되든, 그러니까 G라는 함수에서 Y가 1이 어딜로 대응되든 무조건 이제 1, 2에서 함수값이 여기서의 1이 대응되는 Y값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럼 당연히 단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이 명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명제도 참이 되는 거고.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도대체 왜 이거를 대우로 생각했냐,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 이게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적분 OX 판단 문제 있죠. 선형대수나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다 생각해야 되는 저 차관이야. 명제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나오고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 이 조건이 좀 어렵다 생각하기가. 그러면 대우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왜냐? 이 결과가 더 이해하기 쉽거든.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 조건이 맞는 결과가, 이 조건을 가지고 생각해서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대우를 생각하면 좋은 상황.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리얼은 뭐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랬지, 이게. 근데 뭐 좀만 확장시켜 보면은 결국은 합성함수가 단사가 되는 조건이 이거를 다 생각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도 생각해 보면 나와. 그래서 합성함수가 단사되려면 사실 F하고 G가 다 단사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씩만 딱 대응되겠죠. 맞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단사가 아니면은 이게 대응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같은 모양으로.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 뭐 별로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우를 생각하는 이 생각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OX 판단 문제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렵다니까. 이제 나오면 명제 막 어려운 문제 나와. 근데 대처를 못해. 대우를 생각 못하니까. 이 조건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근데 결과는 쉬워. 그래서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알겠어요? 자, 적용 좀 연습해두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참고로만 봐두시면 돼요. 그냥. 16번 봤어요? 그러니까 16번도 좀 어렵죠. 이런 유형이 좀 쉽지 않지. 자, 이제 함수 g가 0부터 m까지로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야? 0부터 m까지 정의역에서 5부터 n까지 치역이죠. 아, 그 공역이죠, 공역. 그죠? 아직 대응된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명제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m과 n은 자연수라고 돼 있네. 그때 1번, 우리 A번. n이 m보다 큰지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우리가 일단은 저 함수 수도형으로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g라는 함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여기서 0부터 몇 가지? 지금 m까지 있잖아. 자, 요거 수도형 생각하고 그 다음에 y는 5부터 몇 가지? n까지. 자, 요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함수가 g라는 함수지.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대응을 이제 시켜보는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조건이 뭐 있어요? 뭐 별 조건이 없지. 그럼 여기서 대응을 시켜볼게요. 그럼 0이 어디로 대응될 수 있어요? 0이. 그러니까 전부 다 대응될 수 있긴 하죠. 뭐 별 조건이 없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1도 다 대응될 수 있죠. 그 다음 3도 다 대응될 수 있고 m도 다 대응될 수 있죠. 맞아? 자, 근데 여기서 0부터 m까지는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면 그건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대응이 돼야지 함수예요.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되긴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아, 근데 뭐 m하고 n 값에 그런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얘가 원소가 하나만 있어봐. 그리고 얘는 100개 있어. 그래도 0이 뭐 5로 대응될 수도 있고 6으로 대응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다 대응될 수 있죠. 그래도 함수긴 하잖아. 맞아요? 마찬가지로 m이 100이요. m이 뭐 100이라고 해봐요. n은 5여서 원소 하나만 있어봐. 그럼 0부터 100까지 있는 원소가 싹 다 5로 대응될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m과 n이 크게 차이가 뭐 없어도 된다는 거지, 결국. 그쵸?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하나든 얘가 원소가 하나든 어쨌든 함수는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저 n이 m보다 크다는 거는 뭐겠어? 거짓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레 생각해 볼까? 그럼 발레?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발레를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지금 m이 더 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뭐 더 큰 상황 하면은 6으로 하면 되겠네. 5로 해도 뭐 상관없긴 한데 6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n이 6이고 m이 5인 상황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야? 잠깐만. 이게 아니지. m을 6으로 해야 되지. m을 6으로. 그 다음에 n은 몇로? 5로. 그러면은 수도형이 어떻게 돼? x는 0부터 6까지 나오죠. 6까지. 그 다음에 y는 그냥 뭐만 있어? 5만 있지, 5만. 그죠? 5부터 그냥 5까지니까. 그치?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것도 함수 만들 수 있지. 어떤 함수? 상수함수. 싹 다 5로 대응시킬 수 있잖아. 맞아요? 이런 예가 되니까 당연히 m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의 발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는 예를 생각하면 된다. 저런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A번은 안 되는 거지. 이건 뭐 안 되고. 그 다음 B번. G는 위로의 함수이다? 전사함수. 그러니까 이건 용어 좀 알아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막 안 나오다 이때 좀 나온 거거든. 이게 전사함수라는 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 용어 때문에 많이 틀린 문제기도 해요. 이 전사함수인데 위로의 함수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편입 좀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 용어 같은 거 나올 때 잘 정리해 두셔야 돼. 특히 선형대소에서 이런 용어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핵공간, 뭐 핵공간의 차원,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막 널리티 막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알아야 돼, 용어를. 알겠지? 자, 그래서 전사함수인 거 알았으면 이제 이해했죠? 아, 그러면 전사함수가 항상 되겠어, 안 되겠어? 전사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맞아요? 이것도 한번 예로 들어볼까? 아, 이게 A번이구나. 그 다음 B번은 어떤 예 들면 돼? 이것도 발레인데, 그러니까 M이 뭐 좀 작게 뭐 2라고 해볼까? 2도 뭐 많아. 이게 2까지 해보고 그 다음 N은 뭐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가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3개죠? 그 다음 Y는 몇부터 몇까지? 2개잖아, 2개. 5, 6. 근데 얘가 5, 6으로 다 대응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지. 아무 조건도 없잖아. 5로 다 대응돼도 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전사 돼, 안 돼? 전사 안 되잖아.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도 된다는 거야. 싹 다 5로 대응시키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발레 생각하면은 저 B번도 안 된다는 것 좀 파악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데, 아, 결국은 상수함수 생각하면 쉽게 이해돼. 이게 원소가 하나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2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생각하면 비어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사함수는 아니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은 이제 G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근데 n의 값이 n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1대1 함수가 될 조건이야. 1대1 함수. 그러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지. 왜냐면은 0, 1, 2는 무조건 대응이 돼야 돼. 대응되는 숫자가 3개인데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무조건 2개 이상으로, 하나는 무조건 2개로 대응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3개로 다 대응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x의 원소의 개수보다 y의 원소의 개수가 더 커야지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크거나 같아야지만. 같아도 되긴 하죠. 이게 3개면은 3개씩 이렇게 딱 대응시키면 되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도 안 된다. y의 개수가 항상 더 x의 개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돼. 이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세워볼게. 자, nx. 이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죠? 그 다음에 ny.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항상 y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는 모양새니까. 이렇게 y 원소가 더 적은 상황이면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지. 요거 이해했죠? 그럼 이 조건 이해되지? 아, 그래서 이제 요걸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 얘는 어렵지 않죠? 몇 개? 1부터 n개가 n개니까 0 추가해서 n 플러스 1개. 숫자 세면 돼, 그냥. 그치? 근데 요건 여러분들 좀 알고 있나? 5부터 n까지 자연수의 개수?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공식으로 좀 정리해 두셔야 돼. 뭐냐면 5부터 n까지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게 숫자가 좀 적으면 뭐 손가락으로 세서 구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 5부터 막 100까지 자연수의 개수를 세야 되는 상황. 손가락 셀 수 있어? 셀 수 있지, 물론. 근데 언제 다 세? 그러니까 공식으로 정리해둬야 된다고. 예를 들어 17부터 막 81까지 숫자. 몇 개인지 구해야 되는 상황 나와요. 정수의 개수 몇 개인지 물어봐. 이제 다 풀어놓고. 근데 이걸 모르면은 또 못 푸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마지막 숫자 있죠. 마지막 숫자에서 첫 번째 숫자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숫자 n에서 첫 번째 숫자 빼준 다음에 빼야지.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된다. 알겠어요? 이게 어떤 원리로 된 거냐면 이런 원리로 된 거예요. 우리 1부터로 시작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n개죠. 1부터 5까지 n개죠. 이걸 빼면은 6부터 n까지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6부터 n까지 개수야. 근데 5도 추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를 더해준 거야. 이해돼요? 1부터로 생각해서 빼갖고 원래 숫자 5를 추가시켜준 거다. 이해되죠? 이 공식 나온 것도? 됐지? 이것도 기억해둬야 돼. 개수 구하는 문제 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되겠네. 그럼 뭐겠어요? 얘가 써있네? 그럼 얘를 옮겨야지. 그러면 이게 결론이네. 따라서 n이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n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얘는 맞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10번은 맞는다는 거. 다 알겠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 단사하고 전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거 다 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안 되는 예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우리 8페이지에 우리 4번 이제 우함수, 기함수 내용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 적분에서도 또 자세히 할 거거든요. 적분에서도 중요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은, 자, 1번은 우리 우함수의 정의가 f의 마이너스 x가 fx 되는 거. 이게 우함수의 정의고, 그 다음 기함수의 정의는 f의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마이너스 fx 되는 거 있죠. 자, 요게 기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잖아. 그 함수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해봤더니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면 우함수. 어떤 함수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붙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기함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우함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꼭 암기해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우함수, 기함수. 뭐 있겠어요? 상수함수. 상수함수 있겠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x 늘 것도 없어. 그럼 결과가 그냥 자기 자신 나오거든. 그러면 우함수. 알겠어요? 뭐 1이나 5 이런 상수함수 있죠? 그런 거 다 우함수야. 그 다음에 뭐 있겠어? x제곱 같은 거. 얘도 우함수야. 왜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은 그냥 x랑 똑같죠? 그러면 우함수인 거야. 정리해서 자기 자신 나오니까. 됐지? 그 다음에 x의 2n승 있죠? 2n승. 이거 확장시키면 x의 4제곱, x의 6제곱, x의 100제곱 이런 것도 다 우함수가 된다. 제곱 마이너스 x 넣어도 자기 자신 나오니까. 됐지? 여기가 짝수 거듭 제곱근이면 다 우함수. 그 다음에 이제 초월함수로 넘어가서 우리 코사인 x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아직 안 배웠는데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자기 자신 나오거든요. 우리 성질으로 나중에 좀 암기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함수.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그런데 미분에서 이제 이 h 붙인 것도 배울 거예요. 이거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라고 하고 쌍곡선 함수라고 해. 이거는 미분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모양만 봐도요. 우함수라고. 그 다음 뭐도 있냐면 절대값 x. 이런 것도 우함수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은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우함수 모양이구나. 됐지?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함수는 뭐 있겠어? y는 x. 이거 마이너스 x 넣어봐. 그러면 자기 자신 x에 마이너스 붙인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몇 승? 일반화시키면 2n 플러스 1승. 홀수승. 맞아요? 홀수 거듭 제곱이면 다 기함수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 뭐 x의 세제곱 이런 거, x의 7제곱, x의 99제곱 이런 거는 다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넣으면은 마이너스 빠져나오니까. 이해되지? 다 기함수.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sin x도 기함수. 이것도 삼각함수니까 일단은 내용만 봐도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x 얘도 기함수야. 그 다음에 얘는 좀 종류가 많아요.
저 사인에 저 쌍곡수 함수 있죠. 하이퍼블릭 사인 x 얘도 기함수고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x도 기함수고 그 다음에 얘는 4개가 더 있어. 요거의 역함수도 이제 배우거든요. 아크 사인 x라고. 요것도 미분해서 다 배워요. 지금은 그냥 형태만 봐도 형태만. 그 다음에 이 쌍곡수 함수도 역함수가 있어. 이런 거 싹 다 뭐냐? 기함수야, 기함수.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사인하고 탄젠트는 외워야지. 기함수라는 거. 그 다음 얘의 쌍곡수 함수,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들 이렇게 6개가 더 추가되는 거지. 그러면 외울 수 있겠지? 사인하고 탄젠트가 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 알겠어요? 근데 얘는 역함수가 우함수 아니에요. 이거 우리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야. 얘는 역함수가 우함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우함수와 기함수는 꼭 잘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 4번 성질은 뭐냐면 1번 이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나오겠어요? 곱해져 있는 형태야. 우함수가 나와. 왜? 왜 우함수가 나오겠어? 정의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얘도 자기 자신, 얘도 자기 자신. 그럼 곱한 것도 자기 자신. 그럼 곱한 거는 우함수.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잖아. 이 함수. 그래서 우함수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겠어? 기함수겠지? 왜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얘는 자기 자신,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럼 그 마이너스 앞에다 쓰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붙인 결과 나오니까 이거 자체는 기함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 기함수. 그 다음에 요거 기함수, 얘도 기함수. 그럼 뭐겠어? 곱하면 우함수 되지.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없어지거든. 그러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 맞아요? 아, 그래서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우함수는 결과가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우함수 되고 우함수 플러스 기함수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기함수.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우함수.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곱받고 이제 합도 봐야 돼. 합은 뭐겠어?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야, 우함수. 왜냐? 얘도 자기 자신이잖아. 더한 것도. 그럼 사실 이거 더하기 말고 빼기도 마찬가지지. 빼기도 우함수겠지. 자기 자신일 테니까. 맞아? 그 다음에 5번째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뭐겠어요? 풀마하면 얘는 성질이 없지. 맞아요? 얘는 성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우함수나 기함수 둘 중 하나가 0이면 성질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아직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성질이 없겠지. 맞아요? 아,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더하면은 뭐 일단 성질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죠, 기함수? 그치? 마이너스 나오는 거 묶으면 되잖아. 그럼 전체에 마이너스 나오니까 기함수겠구나. 여기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기함수. 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곱에 대해서 봤는데 1, 2, 3번에서 나눗셈으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분모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이해됐지? 아, 분모에 있어도 우리 곱의 형태로 보고 우함수, 기함수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이 y는 탄젠트 x분의 뭐 코사인 x야. 그리고 여기 x가 하나 곱해져 있어. 그럼 이런 건 무슨 형태? 요거 기함수. 그냥 차근차근 하면 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예요? 기함수. 그럼 기함수면 우함수지. 그죠? 요거 우함수지.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 곱하기 뭐 하이퍼블릭 사인 x 뭐 이런 건 뭐겠어? 얘 우함수, 얘는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 이런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형태 보고. 됐어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뭘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사인 x 제곱. 이거는 합성이 돼 있죠.
x에 x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둬요. 이 뭐냐면 우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우함수가 돼요. 왜 그런지 이해돼 이거? 정의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마이너스 x 넣어도 우함수니까 얘 자기 자신. 그러면 뭐 어떤 함수에 들어가 있어도 당연히 자기 자신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함수로 이루어진 함수 있죠. 우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 그건 그 어떤 모양이어도 다 우함수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면. x제곱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무조건 우함수. 그러니까 이 바깥이 기함수든 우함수든 어떤 함수도 상관없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어도 상관없지. 이상한 함수여도 자기 자신 나오거든.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y는 뭐 익스포넨셜 x제곱 이런 것도 우함수로 돼 있네. 익스포넨셜 x는 당연히 우함수 기함수도 아니에요. 알겠지? 근데 얘는 우함수야. 왜냐?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x제곱이 합성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우함수로 합성되어 있는 함수도 우함수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알겠어요? 자, 정리하고. 근데 뭐 기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이거는 기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얘는 마이너스 x 넣으면 형태가 안 나오잖아. 알겠어요? 우함수만 가능해요. 우함수. 합성되어 있는 모양은. 특히 이런 x제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한번 봤어요? 22번? 한번 보자. 자, 우리 다음 보기에 주어진 함수들 중 우함수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우함수를 그냥 고르는 거야. 자, 1번. 1번은 지수함수로 돼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봤던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배웠던 내용을 하려면 뭘로 해야 되냐면 정의로 넣어보면 돼. 정의. 알겠죠? 이게 마이너스 x 넣어보면은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붙인 결과가 나오죠.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맞아?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니까 기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 미분 내용에서 뭘 배울 거냐면 요 모양 자체가 아까 그 나왔던 하이퍼블릭 사인 x야. 알겠죠? 얘가 하이퍼블릭 사인 x. 이건 아직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좋죠. 이걸 하이퍼블릭 사인 x 이걸 외울 거야. 이제 나중에 미분에서 나와요.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좋지. 굳이 정의로 하는 것보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일단 이렇게 알아만 둬. 당장은. 자, 그 다음 2번은 2번 할 수 있다. 1 우함수 사인 기함수. 우함수 빼기 기함수는 뭐랬어? 이건 성질 없는 거지. 맞아요? 우함수 빼기 기함수는 일반적으로 성질 없다 했잖아. 그럼 제곱해도 성질 없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 애초에 성질이 없는 거지.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함수죠. 됐어요? 자, 3번은 x 기함수. 절대값 x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자, 저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기함수. 됐어요? 자, 3번 됐고. 그 다음 4번은 요거 무슨 함수? 기함수. 요거 무슨 함수?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 그러면 우함수 몇 번? 4번. 됐어요?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성질은 사실 미분에서는 별로 중요한 사항 별로 안 나오거든요. 미분에서는. 근데 적분에서가 훨씬 중요해. 적분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막 뭐 이런 걸 적분하는 상황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잖아? 그럼 무조건 0이 돼. 알겠죠? 기함수 적분하면 0이거든요. 우함수도 또 공식이 있어. 알겠지? 자, 그런 거 할 때 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함수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면 0부터 a까지의 2배가 돼요. 이제 그거 중요한 성질을 우리 그 적분에서 또 배울 거야. 알겠죠? 자, 그때 한 번 더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2번. 이제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 우리 문제에서 좀 나왔었죠. 근데 거기 문제에서 설명한 게 거의 다야 그냥. 아까 그 문제에서 설명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다음 y에서 z로 가는 함수. 요거 f고 요거 g라면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 있죠? 이게
G 합성 F다. 아, 근데 이 합성 기호는 좀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합성함수 이 표현이야. 2번 공식. 이게 F로 가고 G로 가는 함수인 건데 표현은 어떻게 돼 있냐면 G가 먼저 써 있어. 이 합성 기호 표현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중에 적용된 함수. 얘가 먼저 적용된 함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가로 형태. 이 합성 기호 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fx가 적용이 됐죠. 그 다음 뭐가 적용됐어? g가 적용된 거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뭐 미분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이 형태는 뭐 공식이 없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지. 근데 되게 쉽지? 그치? 그냥 뭐가 먼저 적용된 거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F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G. 됐어요? 그냥 이 가로 모양으로 바꾼 남기해도 되고. 됐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용이. 싱겁지? 자. 그리고 이제 합성은 성질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제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해. 교환 법칙 일반적으로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자, 이렇게 세 개가 합성돼 있을 때 뒤에 거 먼저 합성한 다음에 앞에 거 합성하나, 앞에 거 먼저 합성한 다음에 뒤에 거 합성하나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뭐 거의 쓸 상관은 없지 이건. 뭐 세 개가 합성되고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 3번은 항등함수예요, i는. 그러니까 결과가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 있죠. 1을 대응했을 때 1이 나오고 2 대응했을 때 2가 나오고. 우리 일반적인 함수로 보면 y는 x 있죠. 그게 항등함수거든. 자, 그래서 항등함수를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것만 뭐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만 봐도 돼. 알겠지? 자, 우리 한번 24번 봤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함수 f가 절대값 x 플러스로 돼 있네. 그다음 g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제 합성함수에 뭐가 성립? 교환법칙이 성립이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고 했죠.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을 구하라는 거잖아, 문제가. 그쵸? 그 조건에서 최대의 원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의 최대 원소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일단은 뭐 해보면 되겠어요? 식을 써봐야 되지. 저 합성기를 뭘로 바꿔서? 가로로 바꿔서. 자, 그러면 저 가로로 바꾸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F식하고 G식 아니까 넣어보는 거야, 그냥. 그럼 F에다가 절대값에다 X자리에 뭐? GX가 들어간 거잖아. X자리에 이걸 통째로 넣으면 돼. 맞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됐고, 그 다음에 G자리, G의 X자리에 절대값 X 플러스 1을 통째로 넣으면 되죠. 근데 절대값 제곱하면은 그냥식 제곱한 거랑 똑같죠? 어차피 항상 양수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굳이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제곱하니까.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절대값 해줘야지. 됐어요? 이게 합성함수. x 자리에 절대값 x 플러스 1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대로. 이해돼? 통째로 그대로 넣은 거야, 그대로. 얘는 절대값 굳이 안 써준 거고. 제곱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게 어쨌든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 해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있죠? 이런 데서 다 쓰는 거야. 이 2차식 봐봐. 어떤 2차식? 절대값이니까 우리 뭘 따져야 돼? 부호를 따져야지. 맞아? 부호를. 얘가 어떤 부호를 가진지 먼저 알아보면 좋잖아. 이거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뭘 생각한다? 그치. 판별식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판별식에 뭐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이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뭐야? 2차식은 그 그림 기억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림. 최고차항 양수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인데 x축 위에 있는 형태잖아. 근이 없으면. 그럼 얘는 항상 y값이 항상 0보다 크다.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지.
맞아요? 이거 저번 시간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2차 부등식에서.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 이 조건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면 절대가 풀리네. 근데 안 써도 됐었지, 얘도. 맞아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이든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안 써도 됐었던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야 절대값을 없애지.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얘 전개해야 되겠다. 식 계산하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하고 뒤에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아,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좀 계산이 되겠네. 그럼 절대값 좀 넘겨볼까요? 그러면 정리가 그 다음 여기를 우변으로 넘겨보자. 그럼 3x가 되네. 됐어? 여기 1도 없어지니까. 아, 그러면 식 좀 간단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돼. 근데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때려 맞추는 거야. 대입했을 때 같게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두 번째 뭘 하면 되냐.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식 다루는 기본 원리가 뭐랬어? 범위 나누는 거. 기억나? 뭘 기준으로? 절대값 내부가 0으로 하는 숫자. 이게 0이 되게 하는 숫자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그럼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 이거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범위. 그럼 어떻게 돼? 두 개로 나눠지지. 첫 번째는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함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저 식 모양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는 얘는 항상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붙여서 빠져나오죠. 절대값이. 그럼 이제 풀리잖아. x 뭐 나와요? 이 정도면 바로 구할 수 있지. 넘어가면 4x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맞아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뭐예요? 양수지 절대값? 맞죠? 항상 양수니까 이 범위에서는. 자, 그러면 x 플러스 1 요게 3x. 그럼 넘어가면 2x니까 2 나누면 2분의 1이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해야 돼 있어? 정의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뭔가 두 개 같은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얘는 이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지. 범위 나눠놨으면 항상 이 값을 구했잖아.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 원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근데 얘는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냥 계산 과정에서 나온 거고 실제 이 범위엔 포함 안 돼 있는 숫자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것 좀 구별할 수 있겠죠? 뭐만 돼? 얘는 되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잖아. 이해돼요? 그럼 몇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거 두 개로 실수 많이 해요. 나눠놓고. 알겠지?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따라서 두 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 나오면 범위 나누는 거 꼭 좀 잘 착안해야 돼요, 이거. 됐지?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게. 절대값 범위 나누는 거. 자, 이렇게 적용해 두시고. 자, 우리 3번. 이제 역함수.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냥 그 표현 있죠. 그 합성 기호 표현을 우리 바꿔서 이제 적용하면 된다. 가로 기호로. 그러면 미분할 수도 있고, 우리 방금 문제처럼 그럼 방정식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된다. 자, 우리 3번 역함수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역함수는 이제 미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적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다 중요한 거야. 자, 1번 보시면 이제 정의. 역함수의 정의는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서 만든 거야.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서 만들었다. 서로 바꾸어서 이제 구한다는 거고, 이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줘요. f의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f의 인버스라고 읽어요. 인버스.
알겠지? F 인버스. 이게 원래 함수예요. 원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죠. 근데 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돼. 왜냐? XY가 바뀌었으니까. 그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결국. 수도형에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가 되냐? 항상 우리 아까 배웠던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그러니까 왜 1대1 대응이 되냐? 우리 수도형에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만약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단사 안 되죠? 아, 단사 안 되고 전사도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함수는 뭐냐면 얘가 F일 때 이 역함수를 생각해야 돼. Y에서 X로 가는. 근데 이거 화살표 이렇게 해봐. 그러면 1이 두 개로 대응되면 이거 함수인가? 아니야.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만 대응돼야 돼. 두 개로 대응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화살표 바꿔보면 1이 두 개로 대응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단은 왜 1대1 함수해야 되는지 알겠죠? 역함수려면. 이게 서로 다 달라야 된다는 거야. 대응되는 게. 그래야지 거꾸로 바꿨을 때도 이 Y값 하나당 X값 하나씩 대응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전사 아닐 때 생각해봐. 전사 아니면 이거 역함수 존재하나? 안 되지. 왜? 이게 정의역 되는 거거든. 근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무조건 대응이 돼야지 함수라며. 이 대응이 안 되어 있으면 함수가 아니지. 역함수는.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되니까 1대1 대응.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1대1 대응, 그러니까 전사, 단사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기하학적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로 뭐냐면 얘는 증가 또는 감소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프 상태가. 그러니까 막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Y값 하나당 X값 두 개씩 나오거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면 안 돼. 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쭉 증가하면은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계속 나오거든. 그 다음 쭉 감소하는 것도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됐어요? 이런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런 거보다. 근데 우리 아직 요거까지만 좀 했으니까 이걸로 설명한 거였고. 됐지? 자,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 뭐 미분하고 적분해서 또 계속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어? 아니, 26번. 14년도 광운대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함수 F가 뭐 R에서 R로 가는 거.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라는 거죠. 이게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Gx가 F 인버스 X라고 되어 있네요. 아, F의 역함수를 G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구나, 그냥. 그때 F의 5x 플러스 1의 역함수 hx를 구하면, 아, 합성되어 있는 형태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댔어요? 역함수 정의. x하고 y를 뭐해서? 바꿔서 구한댔지? x하고 바꾸면 돼. 이 함수를. 근데 x는 있는데 y는 어디 있어? y는 어디 있지? y는 그냥 안 써져 있는 것뿐이야. 알겠죠? y도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생략해 놓은 거야. 그냥 문제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이 y로 생각하는 게 핵심이었어. y가 그냥 생략돼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를 y는 fx라고 하는데 그냥 fx가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아,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다. xy 바꾸면 되지,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바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x는 f에 5y 플러스 1. 아, 거기서 우리 y만 구하면은 역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양변의 역함수를 취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따 성질에서 나오는데 f 인버스 x. 여기다 f 인버스 f 5y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양변의 f 인버스 이렇게 취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만나면 합성되면 이게 없어지거든.
알겠죠? 우리 이따 성질로 나오는데 얘가 없어져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F 인버스 X가 얘가 없어져서 5Y 플러스 1이 된다. 그 우리 Y를 구하는 게 목적. 그럼 다 구했네. Y는 뭐예요? 1 넘기고 5 나눠주면 5분의 1 F 인버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근데 F 인버스가 뭐라 했어 문제에서? GX라 했잖아. GX. 그러면 우리 4번 형태로 다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되게 싱겁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 차관을 해야 돼. 함수 모양이 y가 생략될 수도 있어. 근데 역함수 구하려면 x, y를 바꿔야 되니까 요거를 y로 둘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됐지. 근데 이 문제 못 푼 분들은 이거를 생각 못 한 거야. 알겠죠? 되게 단순한 건데. 그래서 이거 생각 못해서 틀린 분들 꽤 있어요. 아시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 성질만 보고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페이지 9쪽 역함수의 성질. 됐지 이거? 그래서 x하고 y 바꿔서 만드는 거고. 자, 1번. 저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뭐가 되죠? 결국 xy 바꿔서 다시 x하고 y 바꿔주면 그냥 다시 x에서 y로 가는 함수 되겠죠. 원래 자기 자신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죠? 직관적으로? 아, 역함수를 역함수 시키면 자기 자신.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이게 방금 나온 거거든요. 우리 f하고 f 저 합성하면 뭐가 된댔어? 그냥 없어진댔잖아. 그 없어지는 게 항등함수 돼서 없어지는 거야. 항등함수는 함수값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뭐 x값이나 y값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함수 모양을 없애도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되면 항등함수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은 우리 공식으로 좀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유도 과정이 좀 쉽지 않아요, 유도하기. 그래서 이제 성질으로 외워두면 돼. 합성이 돼 있는 거의 역함수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합성이 돼 있는 형태의 역함수는 역함수가 각각 전개되는데 이게 바뀌어요, 순서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돼. 그냥 공식만 봐도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OX 판단에 뭐 나갈 법한 뭐 그런 거. 자, 그다음 4번은 이제 FA가 B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A 값에 그 X가 A일 때 함수값 Y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역함수에 생각해봐. 역함수에서는 원래 함수의 Y 값이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X 값이 역함수에서의 Y값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관점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역함수 그 미분에서 좀 나오거든요. 이거 결국은 X, Y를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야. 역함수 미분에서 하는 것도.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거야 이거. 알겠죠? 뭐 당장은 뭐 크게 쓸 일은 없는데 역함수 미분에서 이 생각들을 좀 쓴다. 아, X하고 Y 바꾼 거. 알겠지? 그냥 그게 함수값으로 표현돼 있을 뿐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따로 외워줄 건 없고 그냥 참고로만 다 봐두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 이제 역함수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와 원래 함수 있죠. 요거의 그래프는 뭐의 대칭이냐? y는 x의 대칭이요. y는 x. 요거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원래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의 역함수 y는 fx로 하면은 요거의 역함수는 얘가 y는 x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0인 직선. 맞아요? 우리 맨 처음 배웠던 거잖아 이거. 직선. 자, 그럼 이거야.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얘에 대해 항상 대칭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 점을 x, y라고 해봐요. 그럼 x하고 y가 바뀌면 요 점으로 돼. 요건 요 점으로 되고 얘는 요 점으로 되고 y는 x의 대칭이 된단 말이야. x하고 y 바꾸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 나와. 이게 y는 f 인버스 x.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점도 x하고 y 바꾸면 이 점이 되고 요것도 요 점, 요것도 요 점. 이렇게 다 바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직선 y는 x의 대칭이라는 것도 우리 나중에 역함수 할 때 또 미분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보고 다음 시간이어서 우리 구체적인 이제 유리함수 그 그래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